이번 대책의 타깃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입니다. 그동안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 옥죄기와 함께 무거운 세금만한 처방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특유의 전쟁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한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일단 지난해 9.1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또 올리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1주택자의 부담도 소폭 높였습니다. 일단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즉 집값에 따라서 인상률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세율이 0.1%포인트부터 최대 0.8%포인트까지 오릅니다. 과세표준이 6억 원 이하면 0.1%포인트 오르는데요. 일단 시가 20억 원 그리고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3억 4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기존 종부세율 0.7%를 적용하면 238만 원이 되는데 이번 대책에 따라서 0.1%포인트가 인상되면 272만 원으로 34만 원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현실성이 떨어져서 종부세가 집값 잡기는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의 종부세가 너무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현재 종부세율을 3배 정도로 더 올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종부세율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0.16%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종부세 인상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도 보유세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관련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를 채 넘지 못해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반영률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중 시세 반영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 변동분에 현실화율 제곱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갑니다. 시세 9억 원에서 15억 원인 아파트는 70%, 15억 원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최대 80%로 높아집니다. 다만 가격대별로 상한선을 둬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은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65% 수준에 불과한 토지의 시세 반영률도 7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일종의 공시가격 할인율로 주택에만 적용되어 온 공시비율은 폐지됩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이 주택가격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는데 이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시가격보다 토지만 따진 공시지가가 더 비싸지는 이른바 역전현상을 막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깜깜이 공시 논란 해소를 위한 공시 운영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년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4월 이후 가격대별 현실화율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등 공시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 기간, 재고 방식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해 오는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소위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했는데요. 자, 정 기자, 정부가 앞으로 이 똘똘한 채도 눈여보기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가 9억 원 이상인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매년 8%씩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한 채라도 사서 임대한 집주인들에게 양도세를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오는 2021년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각각 4%씩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의 집을 사서 20억 원에 팔았을 때 10년간 보유하고 그중 5년을 거주했다면 공제율 60%를 적용받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4천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여기에 실거주 기간이 2년이라면 양도세는 8,800만 원가량으로 현재의 4배까지 뛰어오릅니다. 네. 집에 거주하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1주택자라도 무거운 세금을 매길 테니 투기할 생각을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세금 강화 카드는 꺼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많았는데요. 자, 김 기자. 네. 그만큼 집값만은 꼭 잡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이 불과 4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네.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세금을 건드리는 건 그만큼 정부가 지금의 집값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집값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지금 이 상황이 여당의 총선 전략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세금 카드를 써서라도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판단 또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 문턱을 어떻게 넘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 야당이 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며 사유재산 침해 그리고 실효성 의문 등을 내세우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회 논의 자체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당도 사실상 서울 전 지역이 증세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이 법안 통과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복잡한 셈법이 맞물리게 되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